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내용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친박계와 사퇴 불가를 주장하는 비박계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총장 인선 논란을 봉합하고 외견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입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 교수님. 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 각설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오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상정되는데 그것을 명분으로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는 사퇴에 마땅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퇴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인이 7일 날 또 뭐 의사일정 또 잡아놓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죠. 마이웨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퇴 안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사퇴를 안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211명이 찬성을 해서 그 가결됐던 법안입니다.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6일 날 이 문제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청와대의 어떤 찍어내기나 친박의 끌어내기 이런 모양새에서 그만두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새누리당의 어떤 총선 수도권의 총선 전략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별로 득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지금 추경안이 그 정부에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 안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20일 전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점들로 봐서 실제로는 7월 달 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걸 되돌려서 다시 질문드리면 국회법 재상정 이제 자동 폐기죠. 그거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퇴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명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1명이 그 찬성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요. 211명 중에 야당 인사가 한 그 120명 남짓이면 나머지는 다 여당 아닙니까? 여당도 100명 이상이 찬성을 한 건데 원내대표 한 사람한테 책임을 져서 그건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찬성표 던졌던 친박 의원들도 다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책임 어떻게 질 건가요? 그리고 이 국회법이 통과하기 전에 여당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다 원내대표가 보고를 하고 합의하에 그 본회의 표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 보고 그만둬라, 책임져라. 물론 타이밍상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0일 전에 추경안을 추경을 편성을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20일 전에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갖고 그 원내대표에 의해서 추경을 한다?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무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도 본인이 대통령의 어떤 찍어내기나 친박이 끌어내리기 하는 상황에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결국은 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그 국회법 재상정된다는 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명예퇴진의 명분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친박계의 논리인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친박계의 그 논리가 아니고요. 그 책임 정치라는 면에서 보면은 저는 6일 날 사퇴하는 게 맞다. 다만 전망은 안 하겠지만 우리 김 교수님 분석하신 것도 맞는데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젯밤에 말이죠. 헌법학 개론을 제가 집에서 봤는데 거부권이 왜 행사되느냐? 국회에서 졸속 입법이 많이 시행될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전형적인 이번에 졸속 입법이었거든요. 한밤에 그 공무원 연금 개정법하고 그냥 같이 끼어 들어가 가지고 한밤에 개정 졸속법.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으면 국회에서 말이죠. 아니다. 우리가 맞다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대통령 거부권은 맞다 그래 놓고 뭐 책임지는 사람 없다. 이거는 자가 모순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하는 거는 사퇴하는 게 맞지만 안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신 거고. 그럼 아까 전에 저희 김 교수님 아까 전망하신 게 추경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추경이 이제 오늘이 4일인 당정의 목표가 20일입니다. 근데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2주가 남았는데 뭐 경험상 사실 2주 안에 추경을 처리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달 말까지 갈 거다. 그런데 그때까지 청와대가 기다려줄 수 과연 있겠느냐?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서 추경을 담당하게 해서 야당과 협상을 해갖고 통과시키려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때 네. 그 재정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정부의 목표는 20일 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럼 야당과의 협상을 해야 될 여당의 원내대표는 그 직을 가지고 20일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다시 좀 돌려서 교수님한테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달 말까지 갈 수도 있고 추경만 따지면 그런데 또 이제 청와대나 친박에서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달 말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뭉개고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문개국 계속 간다는 거는 뭐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억울함이 의원들 네. 지지를 받아서 계속 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네.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럼 대통령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우리 그 여당의 지금 원내대표하고는 조금 뭐 안 맞지 않아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메시지를 띄웠는데 이걸 네. 문개국 간다 그러면은 대통령 리더십에도 큰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뭉개고 간다의 표현이 좀 그런데 그리고 저 추경도 말이죠. 원내대표가 없어도 뭐 가능합니다. 부대표도 있고 정책위의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사실 동반 사퇴할 수밖에 없는. 아니죠. 동반 사퇴는 아직 없었고요. 런닝메이트이기 때문에 동반 사퇴할 가능성이 높죠. 뭐 가능성이 있지만 원유철 의장이 지키면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 정책위 부의장도 있고요. 네. 지금 청와대에 정무수석 없는데 지금 나라 잘 돌아가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 어떤 그 업무 자리 때문에 그 사람이 비워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하고는 좀 저는 달리 좀 보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저는 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본인도 말이죠. 지금 이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승민 원내 억울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찍어내기라는 그런 그 성향이 많이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저는 수도권에 나오면 뭐 정말 그 엄청나게 좋은 타이밍상으로는 어쨌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은 아닐 것 같고 네. 추경은 넘기는 것은 아니다. 그건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 교수님 이 친박계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친박계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뭐 소위 우리가 플랜 B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플랜 B를 작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인데 의원총회에서 세대결에서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친박계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현 지도부 김무성 체제를 와해시키는 뭐 이런 정도의 카드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실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당내에서 친박 비박의 어떤 세력 대결을 해서 계속 친박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하고 계신 그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황우여 부총리하고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김무성 서청원 대결에서 김무성 대표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주영 유승민 대결에서 유승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의 세력 구도로 그 친박이 지금 현재의 어떤 새누리당의 역학관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카드를 쓰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친박 지도부가 사퇴를 해서 김무성 체제를 예를 들면 와해시킨다. 이렇게 간다면은 지금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현재 그만두게 되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설치하게 돼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되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돼 있는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당헌 당규. 그래서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그만뒀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버틴다.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돼버리는 이런 또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이 지금 7월 14일이면 김무성 대표의 임기 1년이 지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이제 1년 미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당대회에 없는 지도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카드를 쓰기까지가 실제 친박이 가능하겠느냐. 나는 이렇게까지는 쉽지 않고요. 지금 지난번 최고위원 2일 날인가요? 최고위원 회의 때 김태호 최고위원 나서서 막 난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을 주기로 했으면은 그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갈등 요소가 사라지고요. 오로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뭐 자기 결정에 의해서 원내대표를 사퇴하는 뭐 이런 모양새를 취해주는 게 맞는데 간헐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유승민 대표로서도 계속 버티기로 가는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기다리면서 내용이 이렇게 조금 잠잠해지고서 기다리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잘 봉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아까 김태호 최고위원도 김태호 최고위원 얘기도 했지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친박에 공격하고 이제 기다리는 문제인데 우선 그 의총에서야 물론 비박계 의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계산으로는 뭐 쉽지 않다는 얘기 되는데 저는 그 김무성 그 최고위원 체제는 친박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죠. 우선 그 이인재, 김태호 이 그 친신박의 세력까지 하면 이제 뭐 하시라도 가능한데 이걸 이제 여당이나 누구 다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연 당규에 따라서 이게 무너지면은 그 유승민 그 비대위원장 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교과서적으로 그 당연 당규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무너져가지고 뭐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당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저는 가능할 수 없는 그 시나리오 생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한 그 발언이 있었느냐? 이건 본인의 정치적인 행위죠. 본인의 그 영남에서의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저는 저 심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 말씀을 두 분 다 하셨으니까 이게 뭐 사실 그저께 뭐 사건이고 많이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그때 발언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콩가루 집안 저는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이유야를 불문하다. 유 대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콩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가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유승민 대표 보고 그만둬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지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끝내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와 이렇게 만들면 사퇴하는 게 누가 그래? 사퇴할 이유가 왜 없어? 이 상황이 사퇴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네, 이 지금 화면 보셨는데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번에 행동은 친박 비박 구도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건데 아까 전에 교수님이 저기 자기 본인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저는 잘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이전에 말이죠. 네. 김태호 최고위원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우선 그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마이웨이적인 그 발언을 했어요. 그 전전날 이제 그 오후에 최고위원이 열려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아주 그 애둘러서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하고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그 의원들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게 갈등이 보였는데 이 와중에 나는 압박받지 않고 있다.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에서 나온 발언이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의 발언이고 그다음에 저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저렇게 언성을 높인 거는 좀 분위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김태호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그 경남 김해입니다. 김해라는 데는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이 있던 지역에서 그 당선된 의원이고 봉화마을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PK 지역에서의 새누리당의 차기 어떤 그 지도자의 이니셔티브를 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어떤 이런 과정적 리더십에 본인의 존재를 좀 부각을 시키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론조사가 지금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게 조금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거고 새누리당 그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압도적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지역 정서, 또 지역 국회의원이고 그 새누리당의 그 지지자들을 향한
그 아주 그 계산된 셈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많은 그 언론에서는 매우 돌출적이다 분위기만 보고 분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런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저기 여론조사 말씀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여론조사 보면 재밌는 게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에서는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 36대 31 해서 갤럽,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인데 이제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약간 높은 네.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도 있을 거고 무당파도 그다음에 있을 무당파도 테고. 있을 네. 거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전체 국민에서는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사퇴해야 된다 31%인데요.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31%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거의 33, 4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거의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국민조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반대로 새누리당의 그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사퇴 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5%고 반대가 26%, 한 20% 차이가 나는 건데요. 아무래도 새누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강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유의미할 건 뭐냐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지지자 말고 그 중간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당파 측에서. 그렇습니다. 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TK나 PK 영남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의원과 비박계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버티게 하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찍어내기 하는 상황으로 유승민 대표가 그만두게 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하수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부기관이 되는 거고.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직할 통치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사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도 관계가 돼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층을 가져가야 된다. 그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 상당히 유리한 기반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아까 김태호 최고위원 얘기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친박계에서요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차기를 노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김무성 대표를 차기나 또는 당 대표로서 함께 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김태호 최고위원은 읽었죠. 그래서 그 틈새를 노리고 사실은 신박 새로운 박근혜 그러니까 신박계라고 하죠. 신박계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점잖게 했으면 김태호 최고위원이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최고위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좀 서툴렀다. 이름하여 새누리당의 정청래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그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김태호 최고위원의 이번 행동은 그만큼 이제 친박과 비박 간의 긴장감이 크다. 그걸 이제 방증하는 거 될 수 있을 텐데 뭐 결국은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무당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고민스러운 게 결국은 새누리당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정치인이 이제 더 대권 주자든 큰 꿈을 꾼다면은 또 무당파 지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새누리당 정치인으로서 새누리당 지지자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그게 키포인트죠. 우리가 우리 정치부 기자들 언론에 있는 많은 그 언론인들이 그 정치 이제 분석을 할 때 수많은 함수를 놓고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하는데 그게 어떨 때는 더 해석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뭘 원하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국민 다수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걸 봐가지고 그래도 새정치연합보다 높다는 게 새누리고 새누리의 지지자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다면은 아까 그 한 20%가 높은 게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금 뭐 CG가 나가고 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꽤 많이 높습니다. 그죠? 한 20% 되죠? 이게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김 교수님은 그 수도권과 이제 그 영남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거는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그 새누리당의
영남을 배제한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그 정말 정치인. 네. 각오가 돼 있으면 마이웨이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의 어떤 수모를 참으면서도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 어떤 대권의 그 꿈을 갖기 위해서는 직권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대통령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 같이 가야 한다. 그게 지역을 그렇죠. 존중할 수밖에 네. 없다. 그런 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유승민 원내대표 읽어야 됩니다. 네. 그 뭐 김무성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질문드리면은 김무성 대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번 국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너무 눈치 보게 그동안 이제 통 큰 뭐 대인배 행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눈치 보게 하는 이미지로 조금 손해를 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뭐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하고 네.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김무성 대표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상하이 발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그 여당 대표답지 않은 그 인내심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또 현실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 넘어서서 갈 수는 없다.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본인도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달도 참을 기운다. 그런 일관성 면에서는 그 방향을 밝히고 있고 네.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야 할 수 있죠. 아 김무성 대표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시원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저 인내의 과정에서 이번을 해결하는 게 아닌가. 만약 이게 길어진다거나 마이웨이를 해가지고 살아남다면 김무성 대표 리더십도 큰 손상이 되겠죠. 네. 지금 뭐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워낙 이슈다 보니까 너무 이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는데 좀 야당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되는 게 문재인 대표와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광주를 같이 갔습니다. 명분은 이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인데 오늘 오전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조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전시회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홍이 어느 쪽으로 갈 거고 일단 봉합됐다고 뭐 다들 표현은 합니다. 지금 봉합이 됐죠. 봉합이 됐고 해결은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그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의 어떤 당청 갈등이 네. 그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회법을 재의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위 말하는 적진을 앞에 두고 그 내부 분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봉합 수준으로 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좀 살려주는 그런 형국이죠,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친노와 친박의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그대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닐 거로 좀 보이는데 야당의 모습이. 말 왜냐하면 그대로?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그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혁신위원회 안이 그 만족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의원들이 8, 9명 모여있는 상황에서 난상 토론 끝에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네, 비노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 또 당 밖에는 천정배 그 무소속 의원이 있죠. 이 무소속 의원이 호남 신당이 아니고 전국적 개혁정당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호남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경쟁하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도 네.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거의 이제 그 마음을 굳혀가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뭐 최종 결심을 네.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90력을 가지고 그 개파를 아우르고 통합하는 행보가 아니고 나가려면 나가라 하면서 자기 그 마이웨이식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표도 사무총장 좌파 세력 심고 그다음에 그 당무 거부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 어떻게든 제가 보기엔 보쌈한 거예요, 사실은. 그 원혜영 의원 집에 가서 너브샷 한 거. 뭐 그렇게 너브샷해서 모양샷 만들어서 네. 뭐 합의문이라고 3개항 써서 냈던데 그 합의문은 진짜 있으나마는 합의문을 써갖고 이렇게 네. 그 모양을 갖춰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같이 껴안고 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했지만은 점점 더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심력이 네. 강화되고 있는. 그럼 신당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조직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네. 뭐 간단치 않은 작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신당을 추진하는 그 당내외 여러 네. 세력들이 한 4개 내지 5개 세력 정도가 됩니다. 이 세력이 시간이 가면은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방금 얘기했던 조직, 뭐 인물, 돈 이런 얘기 하는데 대권 주자도 있어야 되죠. 대권 예. 주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하다. 자, 네. 문재인 대표로는 집권할 수 없다.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게 강합니다. 호남과
야권의 핵심 지지층은 집권이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달라. 네. 집권이 가능한 정당을 만들고 수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권 주자가 없다 그러는데요. 대권 주자는 사실 같이 할 대권 주자는 상당히 시간이 가면은 드러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이제 원심력이 커진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현재 봉합된 내용 이게 다시 폭발할 수 있는 뇌관 뭘로 좀 짚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종걸과 문재인 개인 두 사람의 뭐 봉합 문제를 보지는 않고 네. 이 친노가 얼마나 야권을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 문제로 보이는데 소위 배타성을 얼마나 없애느냐. 예, 그거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그거를 이제 그 지금 바깥에서 보는 거죠, 신당 추진 세력들이. 근데 저는 신당 추진 세력이 쉽지 않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셨는데 돈, 조직, 예. 굉장히 그 옛날에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권 주자까지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시대 정신이 과연 있느냐. 이제 친노의 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세력이 제대로 못할 때는 시대 정신을 갖고 오는 거고. 근데 친노 그룹들이 제대로 혁신해서 끌고 나갈 때는 뭐 신당 분당의 그 어떤 명분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 대권 주자가 뭐 없는 이런 그 분석도 하고 있지만 85년 그 신당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정배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85년 때는 이제 그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민한당이라는 어떤 그 정부 여당의 이중대라는 그 야당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민주화라는 그 아주 대세, 그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 뭐 YS DJ라는 큰 그 대권 주자 거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말 자연스럽게 그 신당이 창설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사태고, 그래서 저는 9월쯤에 친노의 어떤 혁신 작업을 봐가면서 이 그 이합 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야당 얘기도 조금 나눴는데 사실 뭐 지금 새누리당 여권 내용이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